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한길리서치에서 나온 차기 대선 가상 양자 대결 결과인데요. 한 달 전보다 윤석열 후보는 9.8%포인트 떨어졌고 이재명 후보는 오르면서 43.9%대 36%로 두 후보의 격차가 7.9%포인트입니다. 어제 발표된 윈지코리아 컨설팅 조사도 한번 볼까요? 이 조사에선 이재명 후보 41.5%, 윤석열 후보가 42.2%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2주 전과 비교해보면 윤 후보의 지지율은 6.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같은 조사의 다자 대결에서 2주 전보다 4.3%포인트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양자 대결의 낙폭이 다자 대결보다 더 큰 겁니다. 지난 2주 동안 윤석열 후보는 장모의 실형 선고, 아내 관련 의혹들이 등장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가족 문제가 불거져도 지지율엔 변동이 없다고 말했지만 나중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다자 대결보다 양자 대결에서 특히 더 떨어진 지지율을 놓고 지지 측은 의혹에도 견고한 모습이 있지만 확장성 면에서는 검증 공세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두 번째 주제는 윤석열 양자 대결 약세로 정했습니다. 저희 PD가 원래 맞짱엔 약 하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순화된 표현을 써야 돼서 양자 대결은 약세로 했습니다. 그리고 강지영 아나운서가 지금 브리핑을 하는 동안 제가 조금 잃으면 성일종 의원님이 이 1차전에서 좀 공격이 너무 과했다. 그래서 나중에 김영진 의원님 저녁을 사주시겠다고. 네. 제가 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거 제가 공식화를 시켜놨습니다. 원래 여당은 한 끼 킵 하셨습니다. 원래 여당은 맞는 거예요. 네, 예. 그렇죠. 야당이 좀 세게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번 윤석열 전 총장 얘기까지 간 다음에는 이제 김영진 의원님이 제가 사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다자 대결에서도 조금 떨어졌어요. 윤석열 전 총장의 이제 후보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 저희가 보면 양자 대결에서 특히 약한 것 같다. 근데 그거를 좀 더 떨어졌거든요. 약 2%포인트 더 떨어졌는데 혹시 그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지층에서는 지지율이 좀 견고하게 30%대가 있는데 두 후보만 나오는 양자 대결에서는 확장성이 약해서 최근에 검증 공세, 장모 구속이랄지 이른바 부인에 대한 여러 검증되진 않았지만 의혹들이 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확장성이 좀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성일종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덜 떨어졌다. 더 떨어졌어야 되는데. 네, 저는 더 많이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 이유를 따져보면 지금 여권의 공세가 보통이 아니에요. 네. 뭐 사실로 드러난 게 있나요? 그냥 의혹만 가지고 계속 떠들어대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어쨌든 이 국민들한테 영향을 좀 준단 말이죠. 그래서 예. 여권의 공세가 계속돼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런 것을 좀 방어해내려면 집이 있어야 돼요. 집. 공간이 있어야 돼요. 정치인의 집은 정당이거든요. 혼자서 지금 광야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싸울 때 물론 저희 의원들이 일부 좀 지원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야권 후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당에 들어와 있는 장수로서의 활동할 때 하고 지금 외곽에 있었을 때의 그 강도는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 옆에 누가 붙어 있는 국회의원이 있나요? 권성동 의원, 정진석 의원 우리 당 소속이 아니니까 지금. 권성동 의원, 정주석 의원, 예. 우상범 의원도 친하다고. 우상범 의원. 뭐 인과관계에 의해서 할 수는 있지만 예. 이 집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집에 들어올 사람 여권에서 잘 키워준 이제 대릴 사이가 들어올 것 같긴 한데 트로이의 목마가 될 수 있습니다. 대릴 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이 정치인 가장 중요한 게 집인데 이 예. 집이 정당인데 정당을 갖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러한 네거티브 공세가 지속될 때는 그것을 또 다른 장수들이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중도와 탈진보 인사들을 만나면서 의원을 확대하겠다 그러셨거든요. 예. 그런데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혼재하고 섞여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나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보수적인 아주 가까운 데도 가셨다가 어떤 때는 또 다른 데도 갔다 이래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메시지적인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또 네 번째로는 예를 들면 탈원전도 가셨고 또 집 문제 때문에 뭐 부동산도 가셨거든요. 그랬었을 때에
좀 당신 나름대로 준비했었던 것을 한번 내놓았으면 어땠을까. 이제 그런 컨텐츠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선을 안 보였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화면들로 주로 나갔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외곽에 있는 그 윤 총장께서 조금 정체하거나 약간 빠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는 덜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이 생각하는 정책 진로와 전략,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 원하는 정책 진로와 전략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은 정치에 입문한 지 짧기 때문에 넓게 가서 지지율을 단박에 올렸을 때는 안철수나 반기문처럼 폭락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를 단단히 다지는 게 현재 한 전반기 2달의 일이다 해서 대략 다 만나는 사람과 장소도 대부분 우파를 강화하는 쪽에 많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전쟁 관련한 우리 희생자들 피해를 입으신 분들 또 천안함 또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안보와 국방 부분에 관한 사안이 많고 보수의 가장 오른쪽을 중심으로 제가 보기엔 만났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는데도 그런 뉘앙스가 많았죠. 이제 와서 약간 가운데로 왔는데 그러진 않는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전략이 틀렸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크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은 빨리 들어갈 생각이 별로 없다.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11월 정도에 지나서 단열을 통해서 오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들어올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근래 와서는 한 6대4로 좀 바깥에 머무르면서 나의 체급과 덩치를 키우고 이 내공을 키우면서 국민의힘의 이 방향을 보면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기획부총장님이시니까 한번 잘 만나보시고 방향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네거티브 관련해서 혼자 대응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벅차죠. 그리고 본인의 얘기를 본인이 부인하거나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정치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해결하기 어렵겠다. 전 옳은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3지대는 없어요. 세력이 있어야 지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3지대라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3지대를 얘기했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서울시장을 나왔었을 때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제1야당이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오세훈 후보한테 진 거 아니겠습니까? 단일화 여론조사 할 때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의 크기 자체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선거도 그런데 전국을 상대로 하고 있는 이 선거에서만큼은 정말로 제3지대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총장께서 빨리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단일화 얘기하셨는데 단일화라고 하는 게 지지율이 높을 때나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거나 낮을 때는 단일화가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만큼 힘을 잃고 하게 돼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 전략기획부총장님이시지만 의원님께서 지금 10%를 넘는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국민의힘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뭐 전주 얘기했지만 지지율이 깡패라고 본인 지지율이 25에서 30을 유지하고 있고 국민의힘 내에 있는 후보의 지지율이 10%를 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시기까지 가려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내에서 15% 이상이 나와서 내가 혼자 있을 때 도저히 못 버티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있는데 아직은 그게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그런 인파이터가 나와서 전체 세력을 묶어서 가기에는 적절한 후보가 없다. 그것을 제가 보기엔 윤석열 총장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몸값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단일화를 하겠다고 계속 바깥에 있으면 지지율이 높아야 되는데 그분은 두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 나머지 후보들이랑은 지지율 격차가 큰데 다크호스가 한 명 있습니다. 지금 입당할 걸로 예상이 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오늘도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이 이제 오늘 만난 사진이 좀 나왔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 김영우 전 의원이 한 말이 있는데 그 얘기를 직접 듣고 또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많이 쏠림 현상이 있었다. 하지만 그거는 일시적이었고 이제 대세는 최재형이다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최재형 신드롬이 저는 만들어질 거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뭐 성일종 의원님한테 여쭤보면 최재형 신드롬이 좀 만들어질까요? 김영우 전 의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떠세요? 그동안은 이제 비교적 야권의 선택 범위가 좀 협소했다고 그럴까요? 예. 그리고 이제 대권 도전 선언하고 나오는 것도 근간이에요. 이제 많이 분위기가 좋아졌고 또 저희 당이 중도로의 확장, 세대의 확장, 지역의 확장을 비교적 어느 정도 하고 중원이 좀 넓어지니까 이제 장수들이 나오는 거지요. 예. 이제 선택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그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김영우 전 의원님은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쪽에 이제 들어가셨으니까 예. 본인의 그 진영에서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고요. 하지만 이러한 최재형 감사원장도 굉장히 좋은 자원이에요. 뭐 국민 전체가 다 알고 계시지만 많은 그 휴먼 스토리를 갖고 계시고 예. 또 실질적으로 공직을 수행하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셨습니다. 또 집안적으로 보더라도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고 아버님 며칠 전에 타계하신 아버님이 6.25의 영웅이고요. 영웅이시고 본인 또한 병역 가문에다가 참 뭐 또 두 아드님을 입양을 했었을 때도 뭐 아기를 입양한 게 아니라 큰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를 또 이렇게 데려다가 키우신 거며 친구와 함께 등하교를 했었던 여러 스토리들을 갖고 계신데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 포텐셜이 잠재적 그 스토리가 있으시고 정치적인 미담들이 많이 갖고 계신 예. 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치적 자산으로 작동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이 국민들께서는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주 두렵게 생각하겠습니다. 아주 두렵게 생각하겠습니다. 보수로 여권의 이재명 캠프가 일단 현재 지지율 1위잖아요. 네. 차이도 좀 있고 윤석열 전 총장이 상대하기가 편합니까? 최재형 전 원장이. 사실은 일면에서 보면은 저희들은 가장 그 까다로운 후보 중에 한 분은 유승민 후보죠. 그리고 이 최재형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그 과거로부터 독립운동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한 헌신 그리고 본인도 감사원장 이거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그렇게 좋은 휴머 스토리가 쭉 이어졌으면 저는 가장 좋은 상이다라고 봤는데 마지막 턴을 했어요. 감사원장에서 물러나면서 정치권으로 딱 오면서 과연 그분이 했던 그 전 과정의 진정성과 그 느낌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최재형 원장은 그 문제에 관한 그 과정에 관한 답을 아마 내셔야 될 그 시기가 올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들 보기에는 그래도 후보는 아마 부동의 야권의 스트라이커는 윤석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가장 까다로운 후보는 유승민 후보, 또 최재형 후보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 국민적으로 그 신뢰나 지지율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게 올라갈까에 대한 판단이 있고 그건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판단하시냐 이것도 아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저는 김 의원님하고 좀 틀려요. 예. 이제 출마의 변 얘기잖아요. 다른 게 많으시죠. 출마의 예. 정당성 문제잖아요.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됐든 윤석열 전 총장이 됐든 이 정권이 키운 인물들이에요. 이 정권의 실정과 이 정권이 부패를 덮기 위해서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국가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 이제는 나서가지고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판단이 국민적 지지를 받았고 그게 결론적으로 지지율로 연결이 됐던 거거든요. 전두환도 쿠데타 할 때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는 정당성하고는. 그래서 비교적 이 두 분의 출마의 변에는 이 정권이 키워서 내려보내고 이 정권이 덮으려고 했었던 부정, 부패, 비리, 무능, 실정 이런 거에 대해서 반사적 효과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저는 명분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판단하실 두 분의 거고요. 주장에 누가 두 분의 정책 진로와 과거에 관해서는 아마 시청자들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과연 예.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임기제의 가장 사정의 핵심인 분들이 그렇게 하는 행보가 감사원과 검찰청의 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지막 보루가
올바른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더 커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 국민들이 한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분들의 진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뭐 저희 유튜브에 올라온 얘기들 반응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 땡땡님께서는 감사원장이 무슨 정견이 있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최재형 원장의 전 원장에 대한 좀 비판적인 의견을 보여주셨고요. 또 영땡님께서는 최 전 원장은 미담 외에는 보이는 게 없다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자, 문재인 그러면- 정부에서 잘 키워주셨으니까 이제 네. 국가를 위해서 또 큰일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예. 당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잘 모시도록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민주당 리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트로이의 목마가 될 수도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 트로이의 목마가 될지 대릴사이가 될지 그 부분 이제 언급하셨으니까 나중에 진행을 봐야 될 것 같고요.